그만큼 평양 가기대가 앞으로 우리의 희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정말 그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 또 지하자원, 자연환경, 여기다 IT라는 성수를 곱하면 우리가 정말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새로운 우리가 독특한 우리만의 그런 산업을 우리가 해서 우리가 세계에 주도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그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요. 김석철 위원장님은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여의도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관악 캠퍼스, 그 다음에 그 경주 보문단지 굵직굵직한 국가의 그런 건축 그 프로젝트를 하신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하시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이 살아서 앞으로 국가의 어떤 큰 프로젝트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농업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5천 내지 10,000명 정도 규모의 소도시를 우리 대무지에다가 에덴 도시로 만들자. 그러면 이거는 세계적인 우리가 아주 히트 작품이 된다. 그 설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전부 도시 자체를 그대로 수출하라는 외국에. 때묻지 않은 대무지의 그런 그걸 만들면 거기다가 또 남북한이 합작한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또 만들자. 그럼 온 세계가 주목이 받는데 온 세계 주목을 받아. 그래서 그런 에덴 도시를 만들자. 그러니까 한반도가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보물섬이 된다. 또 국토로 장난치는 정치는 역적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서울하고 세종시하고 지하고속철도 만들자. 뭐 이런 굵직굵직한 그 프로젝트를 제시를 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저 하늘에 계시면 이 혼이 아마 우리 이런 뜻을 이루시고 우리 후세들이 다음 세대를 이룰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길을 보내주실 거 저는 감히 믿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 변리사인데요. 지식재산이 아마 이 통일 대박의 어떤 그런 씨앗이 된다 해서 거기에 이 친구가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한반도가 지식재산 거래시장이 다국적 기업들이 천문학적으로 특허를 사고 파는 지식재산 허브 기능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텍사스 법원 아시죠? 텍사스 법원은 미국의 50개 중에서 가장 일자리 창출과 그 다음에 이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주가 텍사스 주입니다. 왜 그러냐? 거기는 지식재산 허브국가, 지식재산 허브 기능을 지금 텍사스 주가 하고 있어. 모든 지식재산 관련 소송은 텍사스 주입니다. 신속하게 하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텍사스 주로 다 모든 소송이. 그러니까 그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지금 발생돼 가지고 텍사스 주가 그런 기능을 하고. 바로 우리가 그런 기능을 이 한반도 통일됐을 때 우리가 그런 국제 지식재산 허브 국가로 기능을 하자는 겁니다. 왜? 중국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군국주의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엄청난 그런 특허의 또 출원 건수도 우리가 세계 1위고 세계에서 선두고 또 IP5 이런 걸 갖추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우리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답니다. 북한의 전통 굴뚝산업에다 우리 IT라는 성추를 접목시키면은 이거는 뭐 우리가 엄청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허청에 있을 때 제가 사실은 군 생활 하다가 특허청에 소위 특채로 갔는데 특채도 특허가 뭔지 특채도 모르고 간 사람입니다. 갔는데 야 특허청에서 제가 나름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 특허가 지식재산이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이게 남북한 지식재산 통합하면 이 세계 바꿀 수 있겠다. 우리가 세계 제가 거기서 착안하고 그때 당시에 보면 북한 지식재산에 관해서 관심도 없고 아무도 신경도 안 써요. 청장 차장들은 단기 1년 내지 2년 단기 성과를 내가지고 전부 승진하고 뭐 장관 차관 가야 되니까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연구해. 그래서 혼자 제가 2003년부터 혼자 그냥 자료도 어디 구할 도 없는데
가만히 저기 딱 구석을 뒤져보니까 야 저기 다 이렇게 흩어져 있더라고요. 문서들이 막 북한에 대한 직재산 이런 자료들 전부 제가 다 이렇게 걸고 모아서 제대로 모아가지고 그걸 제대로 한번 연구하자. 그때부터 그런 제대로 이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실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외국 사례도 연구하고 그래서 비교 분석해서 앞으로 문제점 도출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또 제가 남북 간 지식자산 통합 법안을 제가 제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법 박사가 된 겁니다. 예. 동서독이 통일할 때 지식자산 통합 법안을 제가 구해서 그거를 우리나라 남북 간 실정에 맞게 뜯어고친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헌법에서부터 수백 가지 법을 뜯어고칠 때 이것이 하나의 롤 모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 남북한 정상회담이 막 이루어지고 할 때 막 당장 뭔가 뭐가 왕래가 되고 이루어질 것 같이 막 언론에 많이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이스트에서도 아주 재빠르게 우리가 남북 분단 48년도에서부터 2048년도 되면은 딱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이 되는 해에 명칭도 꼬레아로 해가지고 일국가 일체제로 완전히 만들자 해가지고 카이스트에 책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각계 분야,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책을 써서 했는데 저도 통일한국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전략이라는 한 파트를 제가 썼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십시오. 통일에 관심 있는 분들 반드시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역사를 하시는 분들은요. 의식은 깨어있지만 이 돈에는 관심이 없어. 이 돈 분명히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통일되면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에 여러분들 특허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상표는요 간단합니다. 요즘 비건한 여러 하나들 앞으로 시대의 흐름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조론이 유행돼. 조론이 요즘 유행 아닙니까? 조론 상표 출원하는 생각 해봤습니까 여러분? 조론 상표 출원하면 이거 앞으로 대박입니다 이거. 예? 아니 누군가가 얼마 전에 출연해 들어왔더라고. 야, 이 사람 기가 막히나 이거. 조론이 앞으로 대박 뜬다 이거. 그리고 남북한 앞으로 통합됐을 때 여러분 보세요. 상표 북한에 가서 히트칠 상표 한번 고민해봤어요. 무궁무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들이 상표 쓰지도 않으면서 한 사람당 400개, 500개를 상표 출해가지고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면 전부 공격해가지고 수천만 원, 수억씩 요구하니까 상표권을. 상표 사용료.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쓰면은 얼마든지. 그리고 뭐 상표는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알다시피 옛날에 칠성제화라는 거 아마 어르신들 아실 겁니다. 칠성제화 유명한 브랜드. 그거 이제 폐업했는데요. 칠성제화 장에 서겠다고 누가 좀 협의해달라고 제가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주고 제가 그거 팔아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표가 엄청납니다. 가치가.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조금만 머리 서면은 상표 등록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여기 우리 특별히 여기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에서 상표 출연하면 제가 수수료 안 받고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예. 저는 사실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고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려고 사무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중소기업 사장들이 지식자산으로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또 사업 활성화돼서 사업으로 지식자산으로 돈 잘 벌어서 이 사회에 좀 많이 기여하고 또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걸 간접적으로 제가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좀 여유가 있고 중요한 거는 제가 수입을 좀 더 받고 또 어려운 사람들, 형편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싸게 깎아주고 그 다음에 무료로 해주고 그런 식으로 제가 많이 지금 도와주고 실제적으로 그런 공경에 처한 분들 제가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나 데리고 있던 직원이 나가서 사장을 공격하지 않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격하지 않나, 하여튼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하고 어려운 사건들 제가 다 이겨줬습니다. 막 감동해서 눈물 흘리고 울어요 그냥. 수임료도 몇천만 원도 안 받고 이렇게 해주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그 사무리에서 그동안 소송해서 이겼던 그런 사례로 위주로 해서 지역 CEO들 제가 강의를 할 때 또 재벌 지식 계산에 좀 눈을 떠라고 제가 책을 내서 제가 강의할 때 CEO들한테 제가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한 관계가 좋아지고 한참 할 때 언론에서 막 계속 지금 저를 찾아와서 또 대한변리사회에서도 지식계산 교류하자고 뭐 국회 청와대 찾아가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대한변리사회의 임원들 한테 의해서 당신들이 남북한 지식계산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고 뭐 청와대나 국회 가서 어필을 해야 말이 들어가지 내용도 모르고 하면 말이 되겠냐. 그래서 내 책을 먼저 발해서 제 책을 나눠주고 거기 가서 제가 특강도 또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계속 여러 군데서 지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까지 막 남북한 교류 뭐 곧 할 것 같다 이래서 북한 지식재산 이야기라는 칼럼을 제가 연말까지 계속 썼습니다. 쓰다가 남북관계 지금 뜸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서독에서 만약에 더 좋아진다면 계속 제가 또 칼럼을 쓸 겁니다. 네, 지식재산은 뭐 이렇게 개념이 나눠집니다. 산업재산, 저작권, 신직재산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또 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합니다. 네. 특허 실용은 새로운 그 발명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그 발명이라 생각하시고 상표는 개인으로 따지면 자기 이름입니다. 브랜드 인지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자인은 뭐 사람은 말하면 외관, 껍데기, 옷, 의복 멋있게 입으면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머리에 든 것이 많아도 뭐 외모가 별볼래 없으면 그냥 사람 이렇게 무시당하든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디자인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기술 차이는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디자인을 멋있게 해야 사람들을 제일 먼저 관심을 끌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제품을 구매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젊은 디자인을 고려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20대 30대들 디자인을 제일 먼저 고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업 비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식재산 거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면 한국에 특허 상표 등록했다 해서 미국, 일본, 중국에 안 하면 안 됩니다.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그 나라 그 법에 따라서 다 따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이런 아직도 중소기업들이 정말 열악하다 보니까 이 상표 특허 이런 거 알기는 아는데 이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밀려들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변리사 사무실도 직격탄이거든요. 우선순위가 밀리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역발상이라는 거. 옛날에 우리 IMF 때 오히려 역발상해가지고 히트 친 기업들이 많다시피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지식재산을 오히려 더 확보를 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식재산은 바로 이제 국제교육 요소로 지금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포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규범을 계속 지금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달러 벌이에 현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에 도움이 된다면 얘들은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포가 관장하는 국제지식조약에 23개 중에 9개가 동시에 가입되어 있고요. 5개는 우리보다 먼저 가입했습니다. 돈 되는 달러 벌이 되는 것 훨씬 더 앞서서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개가 동시에 가입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남북한 내일부터 특허 출원해 그러면 바로 끝나는 겁니다. 오로지 정치적인 요소로 정치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또 비정치적인 분야가 또 이 지식재산 아닙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일본하고 우리만 출원을 안 받고 있어요. 북한에서. 일본은 왜 안 받는지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그 남북 간의 이런 그런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그런 특히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비해서 하려면 이런 시스템이 전혀 지금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다른 외국들한테 모든 걸 다 선점당하고 다 뺏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지하게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2050년에 지구상 인구가 100억이 됩니다. 100억. 100억이면 식량 안보 전쟁이 아마 멀지 않아 다가옵니다.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핵심입니다. 요즘 정치권 저도 보면 너무나 한심합니다. 뭐니 해도 밥심이 민심입니다. 경제 해결 안 되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It couldn't be better than this than now. 절대로 이 상황보다 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오로지 통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농업 쪽하고 이런 거를 접목을 시키면 우리가 어떤 유전이나 생명공학 이쪽에 한다면은 엄청난 우리가 북한의 그런 전통 농지와 아니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그거를 접목하면은 엄청난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아직도 우리는 전통 방식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런 거를 우리의 그런 거를 인프라를 접목하면은 우리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똑똑한 인재들은 다 농대 쪽으로 가야 됩니다. 농대. 네, 중요한 다. IT 쪽에는 요즘 스마트 해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들 앞으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을 접목하면 배 먼바다에 있는 배 고장난 배도 다 이 스마트폰으로 다 수리하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시대에 왔습니다. 예. 여러분 아마존에서 히트 상품 아시는 분? 아마존에서 히트 예? 아니 그러니까 상품 하나 있습니다. 예, 호미. 오세요. 제가 한번. 아마존에서 지금 호미가 히트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그런 장인 정신, 도제 정신, 이런 뿌리 산업, 꿀뚝 뿌리 산업, 이런 걸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우리 한반도의 미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스카이 달달 수학국 영어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독일 같은 그런 도제 정신, 장인 정신을 애들한테 공부에 집이 있는 애들은 대학교 가서 연구해서 학문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 졸업하네 빨리 생산 현장에 투입시켜라 이겁니다. 80% 이상 대학교 요즘은 전부 대학교 나오지 전문대로 거꾸로 가잖아요. 지금 이 거꾸로 되고 있어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한심합니다. 한심해. 그래서 이런 우리 향토 뿌리 산업을 발굴해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육성시켜 나가야 됩니다. 무궁무진하게 우리 주변에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웰리스 우리가 이제 K-팝으로 인해서 이게 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적 웰리스에 지금 엄청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문화해설, 동반한 도보관광, 미용체험과 약선요리관, 한방 웰리스 관광, 사찰 음식, 전통문화 이런 템플스테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고유한 전통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산업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분은 페스트라이시 지금 우리 한국 이름으로 이만년이라는데 이분은 하버드 박사고 일본, 중국에 가서도 다 공부했는데 결국은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은 전통문화의 답이었고 새로운 미래를 가는 과거로 돌아가라. 우리 한국의 고유한 그런 전통의 고유성과 보편성 이런 걸 독특한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엄청난 앞으로 이 지식 한류를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만 보는 이분이 또 이 책 이전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또 책을 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책이고요.
여기 한국에 모르는 대한민국에서 이것도 뭐 대통령 그때 뭐 휴가 갔을 때 읽었다 이것도 베스트셀러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은 정말 막강한 역사, 전통, 문화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전통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렇게 격찬을 했습니다. 한국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 물론 나는 100%, 200% 예스라고도. 한국 오기 전에 결국 한국 알지 못해도 한국과 한국 문화의 위대성을 발견한 나는 희열에 빠졌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단 말인가. 예, 참, 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이렇게 잘하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 젊은이들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정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정치를 뜯어고쳐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특별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책을 분명히 또 읽으셔야 되고 앞으로 이 책이 아마 시리즈로 계속 나올 겁니다. 다음. 여기 보면은 2004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 잡지 사이언스지에 인류사에 혁명받은 논문이 게재합니다. 헬리코 파이로리 박테리아의 유전자로 추적한 인류 이동과 농업과 언어 전파라는 논문이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보면은 만년 전에 동북아로부터 어떤 집단이 세계로 확산되었다고 가정하고 이것이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북 소로리의 25,000년 재배 법시도 세계 최초로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연구가 이렇게 결국적으로 하면 한국인에서만 100% 독립적으로 발견되는 사실과 수밀의 이라키인들을 비롯한 아메리카, 인디언에게서 변형되는 동아시아 원시 유전자가 분포되어 있음을 밝혔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 연구는 모두 한국인이 동아시아의 조상으로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생물 교과서는 세계의 개의 조상마저 한국 개였다고 싣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인류의 쉬운 문명이다, 쉬운 문명. 예. 그런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후세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걸 제대로 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정말 안타까워. 제가 특허청에 있을 때 매년 특허청장을 포함해서 전 직원들 대감동에 집합시켜놓고 1000명씩 제가 역사 강의를 했습니다. 국학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 받고 나면 여직원들이요 막 엉엉 울어요. 세상에 이런 교육을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민족이 대단하고 이런 걸 모릅니다 지금. 역사 공부 지금 엄태를 갖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하늘나라에 가장 귀하고 신성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고기를 숙여 땅만을 생각할 때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며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를 생각했던 동이었죠. 그들은 태양같이 밝은 가치와 진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들이 한민족입니다. 인류의 문명을 탄생시키고 문제와 활자와 최고의 문화를 창조해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국의 역사는 이끼로 덮인 거대한 바위였고 캘수록 점점 더 굵고 깊게 뻗어내려간 직불이었습니다. 시작도 알 수 없는 하늘의 소리였고 경계가 없는 바람의 노래였다. 바람에 새긴 역사였다. 여기 이번에서 글을 쓰면서 참 많이 울고 또 행복했습니다. 결의 장엄한 참 역사 복원을 위해 여러분도 함께 울어주시면 무척 행복할 것입니다 하고 했는데 참 저도 이 책을 너무나 감명을 받고 야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이분을 제가 추적해서 직접 만나서 제가 또 모시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고 계속 지금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이. 그래서 오늘 그 위대하신 대단하신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제가 나오세요. 우리 박종원 제 개인적으로 대학교 선배고요. 정말 너무너무 제가 좀 이 책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오늘 선배님 꼭 좀 와주시라고 해서 오늘 특별히 제가 초청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책을 쓰게 될 배경과 동기 또 앞으로 나올 시리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정원입니다. 저는
이 고등학교 애들만 30몇 년 가르쳤습니다. 우선 이 박종배 박사님하고는 저하고는 박종원인데 가족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한 분입니다. 제가 가장 욕심나는 말은 애국심이 강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은 애국자다. 제가 부러운 말은 나보다 더 애국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질투가 납니다. 근데 우리 박종배 박사님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법하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가슴 뜨거운 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행복하고 어저께 좀 오면 안 되겠 오늘 아침인가요, 참? 예, 원하지. 오늘 아침에 좀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예, 제가 사실 책을 며칠 전에 또 새로 나왔습니다. 지금 저 김 의원님 갖고 계신 지금 받으신 책입니다. 그게 R씨랑 R과 C가 이 땅에서 나갔다는 거. 제가 이 박종배 박사님이 지식재산권, 남북통일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재산 가지고 외국에 팔아먹습니다. 중국으로 갑니다. 돈 더 준다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우리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가는 길이 있고 알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나라에 귀화한 이만열이라고 하는 하버드 박사 있죠. 그 박사가 프리미엄으로 한국이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했을 때 100%가 아니라 200%라고 하는 그 까닭이 뭐겠습니까? 이런 나라 처음이다. 이게 뭡니까? 왜 한국 사람 저거 국문과를 나왔습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학생들과 학부형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밝혀줄 수 있는 교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만 보더라도 우리가 한글로 자음모음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글자가 2만 몇 개가 넘습니다. 근데 전 중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화, 우리의 가지. 진화, 이 나라는 3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그 한자도 우리 조상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영어, 이거 4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400, 기껏해봐 2등이 미국 영어인데 400개하고 2만 개가 넘는 이 차이는 뭘까? 전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날까? 그것은요, 신석기 문명이 6,000년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8,000년으로 됐고 10,000년으로 됐습니다. 그런데요, 신석기 문명이 우리나라는 25,000년 전 시작됩니다. 다른 나라하고 그럼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책이 한국인 자부심, 요거는 계속 집어넣습니다. 한국인 자부심, 아까 문화열차 나왔죠? 아까 문화 향기로 바꿀 것입니다. 너무 에틱하다고 해서. 예, 그 다음에 나온 책이 한국인 자부심 R씨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책이 이제 11월 말 12월 초에 나옵니다. 그것이 한국인 자부심 물이랑. 우리가 물을 잊고 있습니다. 물, 바다, 고래 다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왜 조선을 1등 합니까? 우리 유전자 있습니다. 아까 박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재산권 강국 1위, 이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그 근원이 뭘까? 이유가 뭘까? 그것을 따져봤더니 이 땅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어요. 100%냐? 거의 100%입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코끼리 다리만 보고 이거 세계 1위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체 그림을 다 그려보니까 다 우리나라에서 나갔습니다. 언어도 문자도 다 나갔습니다. 맷돌도 고인돌 피라미드 다 나갔습니다. 고래, 배, 개, 아까 개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책이 제 책입니다. 제 책이 일부인데 개,
제가